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오늘은 2020년 1월 8일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가? 약 1시간 전에 단행된 법무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보고 든 생각입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들을 거의 유배 또는 좌천시키다시피 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보복성 인사였습니다. 뻔뻔함이라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데서 비롯되죠.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부이고 정말 역대급으로 뻔뻔한 정부의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그리고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등 사실상 피의자 신분에 올라 있는 이 친문 세력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법의 칼날을 들이댄 검찰 내의 핵심 수사 인력들을 다 날려버리는 이런 보복성 인사였습니다.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서 현 정권 핵심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던 윤석열 총장의 참모들을 모두 고검차장이나 지방검사장으로 좌천시켰습니다. 자, 언론이 집중했던 인사가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그리고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이었죠. 자, 한동훈 부장은 부산 고검차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또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아주 멀리 보내버렸습니다. 또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고검장급으로 승진시키기는 했으나 어디로 보임시켰냐면 법무연수원장에 앉혔습니다. 사실상 수사 실무에서 배제시켜버린 것이죠. 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조국 일가 비리 사건, 그리고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총수사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지휘했던 조남관 서울 동부지검장은 법무부의 검찰국장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게이트로 비화될 수 있는 현 정부의 대형 비리 사건을 수사 지휘하고 있던 두 사람을 이 수사 라인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는 이런 인사를 한 것이죠. 네, 그래서 검찰 안팎에서는 승진 그리고 요직에 발탁해서 좌천의 느낌을 주지 않으면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뭉갤 수 있는 인사를 한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네, 새로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이성윤 현 법무부 검찰국장이 발령이 났습니다. 네, 경희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대학 동문이고 2004년에서 2006년까지는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으로 파견되어서 근무하면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친분을 쌓았다라고 합니다. 네, 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조국 전 장관의 비리가 한창 시작될 때 대검 간부들을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총장을 이 수사에서 배제시키자, 이런 제안을 해서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네, 최근까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으면서 김오수 현 차관과 함께 윤석열 총장을 견제하는 이러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검찰 인사를 두고 법무부와 검찰은 하루 종일 대립했습니다. 사실상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를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지금 인사를 단행한 것이죠. 사실상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검찰청법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법조항이 추가된 것인데, 당시 법무부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라고 하면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조항을 이렇게 추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 청취 조항은 단순한 요식 행위가 아니라 실질적인 협의여야 한다라는 게 검찰의 입장인데, 자, 오늘 법무부는 이러한 법 조항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주 독단적인 인사를 계속 진행시켰습니다. 자, 하루 종일 검찰과 법무부의 대립이 이어졌는데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하루 전인 7일 서로 만났었죠. 그런데 윤 총장이 복귀한 이후에 이 갈등이 본격화됩니다. 자, 법무부는 검찰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서 8일 오전까지 법무부로 보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네, 이때까지만 해도 법무부가 준비한 인사안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검찰은 인사 원칙이나 방향 등 기초 자료를 제시받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의견을 내느냐, 이것은 부적절하다라고 거절 의사를 밝혔죠. 그리고 윤 총장은 검찰청법 등 현행법을 근거로 들면서 법무부가 검사 인사안을 먼저 마련한 뒤에 검찰총장을 만나서 의견을 듣고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것이 법령과 절차에 맞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7일 밤 9시경에 대검 차장인 강남일 차장은 법무부로부터 이런 통보를 받습니다. 갑자기 8일 오전에 검찰 인사위원회가 개최된다라는 이런 사실을 통보받았다라는 것이죠. 다음날 인사위원회가 열린다라는 사실을 전날 밤 9시가 지나서야 통보를 한 것이죠. 자, 다음날, 즉 오늘 8일 아침부터 또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법무부가 오전 9시 30분쯤에 윤 총장에게 10시 30분까지 법무부로 와달라라고 요구를 한 것이죠. 인사위원회 개최를 30분 남긴 시점이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 요식 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오후까지도 법무부로부터 아무런 인사안을 받지 못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는 이렇게 입장을 밝힙니다. 검사 인사안은 원칙적으로 제청권자인 법무장관과 의견을 제출할 검찰총장 외에는 보완을 요하는 자료다. 장관을 직접 대면해서 의견을 제출하겠다라는 것이 대검 요청 사항이었다라는 점, 그리고 인사 대상일 수 있는 간부가 검사 인사안을 지참하고 대검을 방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서 추 전 장관이 전향적으로 윤 총장을 만나 의견을 듣기로 했던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법무부의 해명은 굉장히 구차하고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인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보라 라고 할 때는 구체적인 인사안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물어야지, 이 자신들이 마련한 인사안도 오픈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내봐라 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에서는 윤석열 패싱 위법 인사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법무부의 이런 무리한 인사 강행은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된 검찰인사위원회에서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회의가 열려서 2시간 넘게 진행이 됐는데, 자, 여기서 법무부가 신규 검사장 임용 후보로 올렸던 삼성 출신의 검찰 출신이기도 합니다. 류혁이라는 변호사의 임용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법무부가 얼마나 무리하게 일처리를 했냐면 인사위원회가 11시에 열렸는데 이 류혁이라는 사람을 2시간 전인 오전 9시에 면접을 했다라고 합니다. 법무부는 당초 이 사람을 검찰국장에 앉힐 생각이었죠. 그러나 인사위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적절하다, 자격이 모자르다라고 비판 의견, 반대 의견을 보이면서 결국 부결이 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의 이런 무리한 인사권 행사가 수사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인사는 서지현 검사를 좌천시켰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사건과 비슷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1심, 2심에서 모두 직권남용죄가 유죄로 인정되었죠. 현재 9일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1, 2심 재판부에서는 자신의 성추행 범죄를 감추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해 피해자를
좌천시켜 검찰을 떠나도록 만들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즉 보복성 인사는 직권남용 범죄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추 장관을 비롯해서 현 정권의 실세들이 자신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막기 위해서 이런 무리한 인사를 강행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충분히 인사권을 남용한 것, 즉 직권남용죄로 볼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법무부의 이번 검찰 인사를 보도하고 있는 언론 기사에는 수많은 비판 댓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게 나라냐라는 이런 식의 비판 댓글이 넘칩니다. 정말 문재인 정부의 뻔뻔함, 그리고 내로남불, 그리고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러한 모습들은 정말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정말 국민들의 분노가 끓어오르는 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